인생이란 평평한 땅이 있는데, 인생 이게 암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위험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이라는 기초공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축, 원금 보장이 되는 무위험 수익의 저축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위에 인생의 생로병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와 절세라는 지붕도 올리고, 그래야 집이 예뻐지죠. 집은 한 채 있어야 되니까 굴뚝도 만들고. 그런데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에 대비한, 금융 지진에 대비한 철근 콘크리트와 내진 설계도 합니다. 이게 금융 집 짓기의 올바른 순서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현재 열심히 45살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65세 은퇴한다, 95세까지 산다. 그럼 은퇴 기간, 소득 없이 지내는 기간이 30년, 경제 활동하는 게 20년.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금융에 은퇴를 중심으로, 은퇴라는 건 소득이 중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계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득은 중단됐는데 지출이 계속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파산이라고 해요. bankruptcy. 그래서 이 파산에 대비하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은퇴다. 그래서 은퇴는 하나의 방인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방이 안방이듯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설계가 은퇴 설계다. 근데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저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 저축이 부채 상환을 위한 저축이에요. 부채가 있으면 국민연금 15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부채 상환하면 살 수가 없겠지. 그래서 부채를 상환해야 돼요.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동시에 저축을 해야 돼요. 저축은 어떤 저축? 주택을 마련하든가 자녀를 케어하는 그런 저축을 해나가야 돼. 그래서 계속 늘려나가는 거. 그래서 부채는 줄이고 저축은 늘리고, 그리고 나서 모여진 돈을 가지고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펀드도 하고 ETF도 하고 국내 국외에도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면 반드시 생기는 문제가 세금이에요. 절세해야죠. 연말정산도 해야 되고 상속세 절세도 해야 되고. 그래서 투자와 절세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행위다. 그리고 나서 주택은,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집, 저축자산도 있고 투자자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한 방에 암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심장마비라든가 아니면 치매 간병이 오면 이 돈들, 모아놨던 돈들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사망에 대비한 사망보험금, 연봉의 3배, 3년치는 준비해야 돼요. 장애도 연봉의 3배, 암은 연봉의 한 2배, 2년치는 생활비 없이도 생활할 수 있어야 되니까. 물론 암에 걸리면 치료나 이런 거는 실손 의료비로 해결이 되겠지. 그런데 월급은 갖다 주는 게 없으니까 암진단비로 한 2배. 그 다음에 뇌혈관, 뇌출혈, 이거를 보통 중풍이라고 그러죠. 이런 뇌출혈 같은 거에는 연봉이 1배. 심장마비, 이것도 연봉이 1배. 실손은 보통 5천만 원 주죠. 5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입원 수술 비용도 특약으로 있어야 되고, 치매나 간병에 대한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모르면은 이거는 보험사에 이제 보장 분석을 요청하면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보장 분석을 해야지만이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는 준비됐다, 여기는 준비 안 됐다, 암 진단 없다, 뇌혈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주는 게 이게 보험, 그 다음 은퇴를 위한 연금, 그 다음에 부채 상환을 위한 저축,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그럼 연금에는 예를 들어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이 있죠. 그래서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사적연금에는 DB형, DC형 같은 퇴직연금도 있지만 IRP나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사적연금도 있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노후 준비를 하고, 이 노후 준비는 복리 효과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저축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ISA를 통해서 적금이나 펀드나 ETF나 채권을 투자할 수 있겠죠. 부채 상환을 위한 거는 기본적인 적금 형태로 하는 거고, 투자는 이제 자산운용인데 자산운용 하는 거고, 절세는 연말정산, 그 다음에 주택 마련. 이렇게 해야 내 집이 온전하게 준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집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 중요해요.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을 만약에 한 200만 원으로 잡는다면 지출은 꼬리표를 붙여야 돼요. 대출원리금으로 얼마 나갔니, 보험으로 얼마 나갔니, 노후연금,
저축투자, 생활비. 그래서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1위는 생활비 20%, 2위는 30%, 3위는 40%, 그 다음에 4위는 50%, 5위는 60%.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돈과 예산과의 차이를 진단해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해줘. 근데 이 수입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개인 사업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지. 그래서 비정기 수입이 있고 정기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수입이 들쭉날쭉한데 최저 수입이 예를 들어 200만 원이다. 그럼 어떨 때는 300만 원 벌고 어떨 때는 400만 원 번다. 그러면 300만 원 벌 때는 플러스 100만 원이 비정기 수입이지. 이 비정기 수입을 하는 게 뭐냐? 1번에 100만 원 만들고 2번이 신용대출을 순서대로 갚는 거. 어떤 순서? 금액이 작은 것부터 큰 거로 갚아나가는 거. 이게 행동경제학상 대출을 상환한다. 세 번째는 비상예비자금 만들고. 여기까지가 사실은 가장 큰 1단계고, 그 다음부터는 4번이 10억이라는 목돈을 마련하는 단계인데 1억부터 10억까지 갈 수 있겠죠. 만들다가 중간에 주택을 만들 수도 있고 아이를 교육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10억을 만들면 여기에 3.5%의 금리로 한 달로 나눠보면 월 한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300만 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10억 목돈을 만들어 가는 건데, 만약에 나는 국민연금 150 나온다. 그럼 10억이 아니라 5억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정기 수입으로 이런 인생의 7단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정기 수입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생활비 저축투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입 지출이 분석되면 결국은 뭐가 바뀌느냐?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가 줄어든다. 이게 결국 이 금융집짓기에서 원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파이어 단계. 그래서 파이어는 마지막 10억 목돈 만든 다음에 담보대출을 상환하죠. 그러면 65세 담보대출을 상환하면 부채는 두 가지가 있죠. 신용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대출은 즉시 갚는 거예요. 지금 즉시 갚는 거고, 담보대출은 금리도 낮고 금액도 적당하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만 갚으면 돼요. 그래서 담보대출을 갚고 나면 바로 은퇴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안방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거실이야. 거실에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죠. 몸으로 보면 악성 종양 같은 거죠. 부채는. 이 저축은 건넌방이야. 아이들이 지내는 방. 이 투자는 다락방이죠. 다락방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안방에서 행복하게 꿈꾸는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는 결국 부채를 상환하고 저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담보대출 상환하면 마지막으로 10억 목돈 마련이 되는 파이어 단계죠. 파이어는 많이 하는데 재정적으로 인디펜던스, 독립해서 리타이어를 얼리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65세 하는 사람도 있지만 55세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45세 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은퇴 설계와 부채 설계와 저축 설계와 투자 설계와 세금 설계, 주택 설계, 부동산 설계, 이게 보험 설계,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림에서 7가지의 금융 영역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바로 금융집짓기밖에 없다. 이거를 저는 금융집짓기 자산관리사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가는 거를 하나하나 이 다이어트 앱처럼 100만 원 만들었니 체크하고, 신용대출 갚았니 체크해주고, 비상예비자금 만들었니 체크해주고, 10억 목돈 만들고 있니 체크해주고, 그래서 금융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를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금융집짓기의 올바른 순서입니다.